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면 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합니다.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 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되돌릴 수 없다. 너무나도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고 정부는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점점 악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45일 만에 위드 코로나는 전면 중단됐습니다. 조동찬 SBS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거보다 약간 더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백신 미접종자도 식당, 카페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인원 1명 정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식당, 카페 4인 이용은 무조건 백신 접종 완료자여야 합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은 어쨌든 4명, 백신 접종자 4명만 모일 수 있다. 네. 그리고 백신 미접종자는 다 혼자 해라. 네. 뭐 식당은 갈 수 있어요, 혼자? 예, 식당은 필수. 그러니까 혼자. 밥은 먹어야 되고 음식은 뭐 섭취해야 되니까 필수 시설로 인정받아서 혼자서는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는 없다. 어울릴 수는 없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요. 식당과 카페는 밤 9시에는 문 닫아라. 네. 일단 이거 9시하고 10시하고 조금 많이 헷갈리시는 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식당과 카페죠. 마스크를 벗어야만 하는 장소는 9시.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되는 장소는 10시입니다. 다만 운동시설은 뭐냐? 운동시설은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있지만 이 운동을 하면서 이 숨이 좀 더 벅찰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은 9시, 그다음에 학원이나 뭐 안마소, 마사지 그런 데는 전부 다 PC방 이런 데는 10시까지로 지금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좀 자세히 보시라고 화면을 좀 길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9시. 10시까지가 가능한 데가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예, 알겠습니다. 조동찬 기자. 네. 그런데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정부는 되돌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되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그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졌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한 달 반, 45일 전으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할 때 정부가 이제 내놓은 안이 확진자 10,000명, 중증 환자 1,600명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위중증 중심으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8,000명이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1,600명이 아니라 1,000명 정도인데 벌써 이게 위기가 온 거죠. 이것은 무엇이 잘못됐느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예측은 이미 했는데 위드 코로나 가면서 예측은 했는데 정작 그 예측에 걸맞는 대비 태세가 안 돼 있었다 이런 겁니까? 네, 일단 첫 번째 백신 2차 접종의 효과가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6개월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60대 이상에서는 석 달 정도밖에 안 갔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위중증 병상이 1,600개까지 빠르게 확보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실책이라면 이 부분일 거예요. 백신 접종 효과 떨어지는 건 우리나라만 겪는 게 아니니까 이건 우리 정부의 실책이라고 볼 수 없지만 중증 병상을 빠르게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준비가 못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드 코로나건 우리가 앞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든 핵심은 고위험군 60대 이상을 집중 관리하는 것인데 위드 코로나 하면서 그 부분이 잘 되지 않았다. 지금 현재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40% 이상이
그러니까 확진자의 40% 이상이 60대 이상이고요. 위중증 사망자의 90%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국민에게 했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했던 이야기,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처럼 일상 회복의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의지가 대단히 강했던 것이겠죠.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모두 증가하고 병상 여력이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대 고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가 단합한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의료 체계를 안정시킨다면 일상 회복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강조했던 문재인 대통령, 오늘 정부가 방역 지침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제가 전면 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2주일 동안은 일상적 단계 회복이 중단된 거죠. 단계적 일상 회복이. 그러면 정부에서는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다. 속도 조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발표된 방역 조치 강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방역 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스럽습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하여 상황을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일상 회복의 희망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일상 회복으로 기대가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상실감이 크므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신속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발언에 이미 내용이 담겨 있네요. 위중증 환자 병상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도 인정을 한 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건 뭐 정부가 계속 발표해왔던 브리핑의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하는 강력한 거리두기 내년 그러니까 1월 2일까지요. 이것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면서 또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돌아보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까지 굵고 짧게 한다고 그때도 굵고 짧게 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짧지 않았습니다. 짧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굵고 짧게가 이번에는 진짜 실현되기를 바라는 건데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쌓여왔던 데이터를 좀 더 과학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의 핵심은 60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과연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21시 저녁 9시 이후에 식사하고 음식 드셔서 감염이 많이 됐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그분들은 낮에 활동하시면서 낮에 식사하시거나 낮에 친구들과 가족들 만나시면서 감염됐을 겁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0대 이상의 감염자를 낮추기 위해서 좀 더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가 있는데 이 솔직한 고백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1월 2일이 됐으면 정말 환자가 확 줄었으면 좋겠는데 위중증 환자 사망자 확 줄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좀 더 국민께 솔직하게 고백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를 비판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민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그동안 K방역 많이 자랑해 오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정부도 국민에게 사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작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보전해 줄 것인지 소상공인들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방역 지침 수용할 수 없다는 초강경 자세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대책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기용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자, 정부가 예상했던 대로 오늘 아주 강경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발표했는데 어떻습니까? 수용하실 겁니까? 우선은 이 논제가 이 백신을 맞은 분들을 시간을 제한한다라는 것이 설득력이 너무 현장에서 떨어지고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미 미접종자는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미접종자의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접종자의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방역 패스 같은 경우도 현장에서는 관리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습니까? 22일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셨는데 말이죠. 예. 그래서 제가 본 기사에 의하면은 소상공인 분들은 이거 못 받아들인다. 우린 그냥 네. 하겠다. 네. 우린 더 이상 못 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어떤 방침을 발표하실까요? 우선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일상회복위원회라는 이제 그 대화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방역 패스부터 지금 이 시간 제한까지 그 어떤 의견도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당국의 결정으로만 이것이 진행이 됐고요. 이런 부분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사과를 한다는 것이 진정성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미 정책이 시행하고 난 후에 이것을 저희도 뭐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 소식들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뭐 방역 당국의 병상을 확보를 하지 못해서 실패한 것을 마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요청으로 인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라는 식의 발표를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허탈하고 뭐 현장에서 어떠한 발언이 있을지 이제 뭐 그 저희가 충분히 논의 중이지만 현재 나오는 의견을 검토해 보면 방역 패스를 보이콧하겠다 그리고 영업 시간을 준수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까지 지금 뭐 굉장히 이게 대세적인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뭐 국민 모두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을 텐데요. 어쨌든 간에 이번이 마지막 고비다. 또 많은 분들은 소상공인 분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협조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심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2년이라는 시간을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바랬던 것은 방역 당국이 당초 예상했던 전 국민 그 백신 접종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까지 굉장히 방역에 협조를 했고요. 그 당시부터 저희가 병상이 300개일 때부터 저희가 병상 확보를 해야 된다고도 주장을 했었고 근본적으로 병상 확보가 되지 못한 것을 꾸준히 저희는 그 대화 자리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 추가 병상 확보 없이도 충분히 이것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결과가 지금 또 뚜껑을 열어보니 병상이 모자라서 지금 이 위중증 환자를 커버하지 못해서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하는데 이게 전체 병상의 지금 5%가 찼다 그래가지고 뭐 이것을 저희에게 전가하는 것이 조금 황당하다는 입장이고요. 뭐 언론에서는 뭐 확보한 병상의 80%라고 하는데 확보한 병상의 80%지 전체 병상으로 따지면은 5에서 6%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문을 닫아야 된다고 하니까 반발을 하는 거지. 만약에 정말 전국의 병상이 80%가 찼다고 하면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왜 이것을 저희가 반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저희의 이 정말 이 어려운 부분은 너무나도 이렇게 수치로만 저희를 이제 좀 억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역 당국에서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드맵을 새로 제시를 해달라는 것이 좀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네 산과 들 사이로 꽃이 피네 눈물같이 봄이 다시 고 김광석 씨가 부른 숨은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꽃이라는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선 전국과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도되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고 듣는 정보를 들으시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부인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뽑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란, 정치인이란 진흙탕 속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흙탕 싸움이라고 외면만 하지 마시고 이 진흙탕 속에서도 누가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나아질 수 있게 하는가 그런 판단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도 대선 후보들도 바로 국민의 삶, 그 현장 속에서 어떠한 한숨과 아픔이 있는지를 그 속에 들어가서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작업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겠죠. 꽃이라는 노래가 그래서 생각이 났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꽃이 피네 산과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